영화 모아나의 실사화는 참 아이러니한 영화였습니다. 정말 잘 만들긴 했는데 굳이 볼 이유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배경을 실제로 옮긴 것 뿐이었고 이야기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아나의 이야기가 형편없다거나 한 건 아니니까요. 무슨 주제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화 여우가 이호환이고요. 오늘 리뷰할 영화는 모아나입니다. 모아나의 주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자아 정체성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이 두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캐릭터들을 등장시켰는데 그 캐릭터들이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화의 결말까지 다루는 만큼 스포일러가 있는데요. 만약에 원작을 보셨으면 굳이 신경 안 쓰셔도 영상 보시는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이 자아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고 그것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영화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지는 로드무비의 형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아나의 주인공도 자아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바다를 여행하면서 해결하는 로드무비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모아나가 로드무비의 구조 안에서 자신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증명하는 여정을 떠난다는 것인데요. 모아나는 차기 족장으로서 모두가 바라는 나로 살 것인지 내가 원하는 나로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바다로 나가는 선택, 즉 내가 원하는 나로 살기로 결심하는 캐릭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에 대한 증명을 도와주는 것이 항해를 하면서 만나는 여러 등장인물들이었는데요. 마우이, 카카모라, 타마토아, 테카를 마주하면서 모아나는 자신이 내린 정체성에 대해 확인을 받는 동시에 자신이 정의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를 확실히 이해하려면 각각의 캐릭터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우이는 한때 영웅이었다가 지금 다시 영웅이 되려는 인물입니다. 그걸 위해 필요했던 게 자신의 능력을 발현시켜주는 갈고리였고요. 마우이가 상징하는 건 모아나가 고민했던 정체성 중에 하나인 모두가 바라는 나입니다. 마우이는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인정받아야 자기 존재에 의미가 있다고 믿는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마우이는 모아나와 항해를 하면서 갈고리가 없어도 영웅 타이틀이 없어도 마우이 자신이 마우이라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결국 마우이의 여정은 모아나가 겪는 고민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면서 결과적으로 모아나의 정체성에 힘을 실어주는 이야기였던 셈입니다. 모아나가 내가 원하는 나를 선택한 캐릭터라면 마우이는 남들이 바라는 나에 갇혀있다가 빠져나오는 캐릭터였던 거죠. 카카모라는 코코넛 모습을 한 악당입니다. 이 코코넛이라는 소재는 영화의 오프닝에서 등장했는데요. Where You Are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코코넛은 버릴 게 없다는 가사로 등장했습니다. 이걸 조금 확장해보면 존재의나 정체성 같은 거창한 고민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걸로 충분하다는 태도를 상징하는 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는 그 태도가 때로는 위협적인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걸 카카모라라는 악당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카카모라의 모습이 코코넛이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이것만 있으면 평생 문제없다라고 믿었던 코코넛이 오히려 우리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안일함을 준다는 뜻입니다. 모아나와 부족에게 그 코코넛에 해당되는 게 아마 모투누이라는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믿음이 결국 물고기가 사라지는 위기 앞에서 깨지거든요. 타마토아는 화려한 금붙이와 보석을 모아서 자기의 몸을 치장하는 괴물입니다. 내면보다 외면을 가꾸는 데 집착하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모아나가 타마토아에게 뺏겼던 마우이의 갈고리를 되찾기 위해 타마토아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했던 말이 너 인간들 사이에서 되게 유명해. 그래서 너 보려고 여기까지 왔어 였습니다. 유명세라는 건 결국 남들에게 보이는 겉모습이고 이건 앞서 말씀드린 마우이가 원했던 정체성과 같은 종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마토아를 물리친다는 건 곧 그 겉모습에 대한 집착을 물리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우이의 고민과 타마토아라는 악당이 같은 결을 공유하고 있다는 셈이고 모아나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영화는 이렇게 사건과 주인공을 연결시키면서 겉으로 보이는 것이 결국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쌓아 올렸습니다. 테카는 온몸에 용암을 두르고 있는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모아나는 이 테카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건 네 모습이 아니야. 네가 누구인지는 네가 알고 있어. 라는 노래를 통해 상대방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 집중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결국 갈등을 해결하는 건 싸움 같은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생각하는 태도였던 거죠. 이렇게 영화를 모아나 개인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있지만 자연과 인간이라는 주제로 볼 수도 있었는데요. 테카의 정체가 테피티였다는 사실을 자연의 양면성으로 읽으면 영화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같은 존재이지만 파괴적이기도 하고 생명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게 자연의 특징이랑 비슷하거든요. 영화에서의 최초의 갈등은 자연과 인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모투누이에서 물고기가 안 잡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아나가 바다로 나서는 게 모아나 이야기의 시작이니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코코넛과 카카모라의 관계도 자연이 가진 양면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마우이의 뒷이야기가 더해지는데요. 인간을 위해 섬, 바다, 바람 같은 자연 환경을 내어줬더니 인간은 더 원했고 그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 마우이가 테피티의 심장을 가져오게 된 거죠.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자연이 망가진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갈등을 풀어내는 방식은 다시 심장을 원래 자리에 갖다 놓는 것, 그러니까 자연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함께하는 것이라는 게 영화의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거창한 대가나 희생 같은 게 아니라 공존이 해답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던 거죠. 분명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원작 애니메이션과 95% 이상 똑같다는 점인데요. 캐릭터와 배경을 실사로 옮겨온 것 말고는 다른 이야기가 없다 보니까 이미 원작 애니메이션을 본 관객의 입장에서는 이 영화를 다시 굳이 봐야 할 이유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대단히 훌륭했던 CG를 보러 영화관에 가는 건데 그것 말고는 새롭게 얻어갈 볼거리가 없었다는 게 영화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아쉬웠던 건 모아나 역을 맡은 캐서린 라가이아의 연기였습니다. 표정이 엄청 어색했는데 상황이 바뀌거나 감정이 바뀌는 장면에서도 표정이 변하는 느낌이 안 들었습니다. 얼굴이 엄청 굳어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감정이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이야기도 제대로 안 사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모아나는 로드무비라는 형식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담고 그것에 대한 증명을 항해 중에 조우하는 여러 캐릭터들을 통해서 하나씩 해나가는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원작의 이야기를 그대로 실사로 옮기는 데 그쳤기 때문에 실사화만의 특별함이 크게 느껴지진 않았고 제일 중요했던 주인공의 연기가 매우 아쉬웠던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화 모아나의 제 별점은 2개 반입니다. 만약에 원작 모아나의 팬이시고 그 모습이 실제로 구현되는 걸 보고 싶은 분들은 영화관에 가셔도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모아나 실사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화 리뷰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 누르셔서 저와 함께 영화 이야기 계속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 줄 평 확인하시죠.